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경제 상식을 함께 말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힘은 큽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찍을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과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민간은행이라도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은행도 돈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은행 본인의 자금만으로, 자본금만으로 여러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과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내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고객들에게 대출금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은행에서도 대출자들에게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올리면 은행은 자선사업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민간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빠르게 오르는데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는 민간은행들이 대출 이자율을 느리게 내린다 뭐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언제 할까요?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대출자들이 이자가 싸니까 돈을 여기저기 많이 빌릴 겁니다. 기업들도 돈을 많이 빌려서 여기저기 많이 쓸 거고요. 우리 같은 민간인들도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빌려서 집을 사기도 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는 이자율이 부담이 되니까 돈 빌리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요. 반대로 경제가 거품이 껴있고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생각을 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 중앙은행이 1년에 8번 회의를 거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8번 회의를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이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상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시행했던 것 때문이죠. 같은 시간 한국도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도 낮아졌고 그리고 예금과 적금의 금리 또한 낮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은행에 저축해봤자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이것도 다 제로 금리의 여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도에 금리를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와 맞춰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온 것이죠.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 불황의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하는 거에서부터 얻어오는 소득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서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